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사에 올라와 있었던 개강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250개 학교를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탁이 아닌 직계로만 지난번에 제가 50개 학교까지 공고 나온 것을 분석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것에다 200개 학교를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총 250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쉬어봤어요. 쉬어봤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맨날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제가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기타 등등에 있는 단체들과 강사님들 그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으로도 코어를 하고 있고, 특히 취업과 관련돼서 특히 뭐 마을학교니 마을 방과후니 혁신 뭐 지구니 어쩌고 해가지고 그 지자체가 뽑는 그런 그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노원인데,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랑 코어를 해서 저희 방사에서 선생님을 사실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방사에서 어플라이했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그 노원구청에 지금 취업이 되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쪽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분석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막 그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순간 얘기하다 잊어먹었네. 예. 하여튼 분석 자료 아셔야 됩니다. 250개까지가 왔고요. 250개를 했더니 여성인력개발센터 기타 등등 수많은 단체들이 맨날 요리, 초등, 독서지도, 독서, 그리고 수학 이 세 가지가 메인이잖아요. 이 메인의 과목이 도대체 몇 개나 학교나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도 좀 더 풍부해져야 되고, 결국 방과후 전체가 풍성해지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강사가 배출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목으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과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저희가 또 돈이 많아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또는 전략적인 어떤 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면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업체들, 학원에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자꾸 선생님들한테 취업 알선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업체들 말을 듣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분석 자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 이제 수강 인원이 너무 적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강 신청이 이제 들어오죠. 아마 이번 주 벌써 이제 수강 신청 인원을 다 아실 텐데 뭐 2명 왔다 1명 왔다 되니 정말 2명 왔다 1명 왔다 이랬을 경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미 수강 인원이 걸려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서 한 주만 더 받아보자. 사실 어떤 학교는 한 주만 더 받는 걸 싫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사실 부탁하면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한 번만 더, 한 주만 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넌센스이긴 하죠.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엄마들이 한 주 있다가 뭐 수강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지는 않는데 어떤 학교가 막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지 마시고 제가 한 주만 더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 선생님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2명, 1명, 뭐 3명 이렇게 4명 되면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미안해 생각해요. 그래서 요청을 들어줍니다. 예? 제가 옛날에 방과후 한참 뭐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부탁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이가 적었을 때 폐강한 것을 후회합니다. 네,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감히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을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학교도 미안해한다. 그래서 올해 내가 3명 가지고 끝까지 5명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내년에도 이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 하게 합니다. 미안해서라도. 아 정말 휴강 없이 끝까지 해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년에 그러면 더 한번 해보죠 라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 연계도 또 해줄 수 있게끔 학교가 해주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없어. 그러면 엄마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잘 나오시나요? 방송 잘 나오시나요? 방송 잘 나오시나요? 네. 방송 잘 나오시나요? 저는 지금 나오다 말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엄마들한테, 만약 1명이든 2명이든 되는 엄마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일단 첫째 주에. 그래서 당연히 안내 멘트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 어머니 사이 2명이에요.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2명인데, 어머니, 혹시 주변의 아이들 중에 우리 누구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아이 없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미안해서라도 전화하거나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개강에서 수강생이 줄었을 때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 폐강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진행하느냐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제안을 드리자면 그냥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또 내년에 또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알려서 안내 전화하면서 주변의 정보를 부탁하고 그리고 오히려 2분기 때 3분기 때 더 늘리겠다. 그리고 아예 2018년도에 내년도에 더 늘리는 작업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선생님 케이스 중에 뭐도 있냐면 일단 여기다 놔야 되겠다. 네.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고 전학생 근데 시작을 2명인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경력 쌓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전학생이 2분기인가? 전체 학생이 다 무료로 수업으로 되는 이렇게 전환을 하는 케이스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 가끔씩 전체 학생들이 무료로 이렇게 몇 개 과목을 선택해서 무료로 하게 되는 지원해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다 바로 작년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의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 학생이 무료다 보니까 수강이 갑자기 는 거예요. 막 25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교재비도 받고 그리고 수강료도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었죠. 그래서 물론 이게 모두에 다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진행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투자하고 오히려 아무나 받지 말자라는 얘기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저희가 방과후 교실 활성화법에 의해서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이왕 할 거 애들 많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올해 아무나 받지 마요. 2분기 때 저는 정말 수준되는 애들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배짱 튀기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제가 채팅창 연보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수강 개강을 할 때 첫 번째 또 하셔야 될 것들 수강 인원이죠. 개강 전날까지도 인원을 변동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가능돼요. 그러니까 실제 수강 신청자가 아닌 아이들이 수강날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수강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해 난 그냥 이미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출석 프로에도 없는 아이들이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돼요. 뭐 느닷없이 왔는데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 뭐 빨리 신청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업을 듣게끔 하셔야 되고 전화번호, 이름 다 적게 하시고 만약에 돈이 들어왔는지 교재가 필요한지 교재가 없으면 다음에 줄게. 오늘은 추가 시간이 안 돼서 선생님 오늘 교재를 못 줘서 미안해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애들 돌려보내죠. 수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개강 전날, 개강 날까지도 인원이 변동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고 또 이게 웬일이야 라고 주저하시고 당황해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 반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반, B반 막 하는데요. 반조정에서 굉장히 학교는 예민합니다, 여러분. 뭐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인기 있는 과목, 과학 쪽이나 기타 등등 인기 있는 과목, 그래서 이미 줄을 쓰고 있는 과목들이 있지요. 예, 그런 과목들은 뭐 해피한데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 어떤 아이들의 신청의 선착순인데 안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뭐 다른 반에 또 개설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냐 마냐, 왜 쟤는 되느냐 마냐 이래가지고 학교가 컴플레인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편성에 만약에 이게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편성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지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뭐 3, 4, 5학년 먹는다 또는 뭐 각 학년별로 나눠야 된다 이런 것에 있어서 반 조정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선생님 편의에 맞춰서 반 조정을 하세요. 학교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개강하기 전까지는 교육이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레벨이 어떻고 하지만 결국 반 조정이 되는 그 인원수의 조정, 인원수가 적어서 어떻게 되거나 또는 인원수가 많아서 조정될 때는 선생님에게 모든 걸 다 재량권 주거든요. 그때는 가능하다면 선생님 편의에 맞춰서 하세요. 너무 아이가 적어. 뭐 반마다 한 명씩이야. 근데 6학년 하나야. 이거를 조정해, 뭐 유지해야 되느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방세학 카페 매니저로서는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생님 편의에 맞춰서 하세요. 정말 뭐 말 그대로 70km씩, 막 60km씩 가야 되고 정말 힘들게 해야 되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하루 개 하나 때문에 또 70km를 또 운전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뭐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선생님 편익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한 명, 두 명, 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들어서 뭐 2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정말 버텨낼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에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난 버텨내기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나 선생님을 위해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시작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포기가 되거나 조정이 되면.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는 약속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드시 아시겠죠? 다만 반조정은 여러분의 편익대로 하라. 이왕 시작을 했다면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폐강 안내죠. 폐강 안내가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요. 예, 학교에도 물론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하죠. 예, 그거는 내가 이 학교에 안 들어도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끝내주는 게 그냥 저희 그 예의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인원에 관한 연락처를 받았고 하면 폐강할 때 죄송합니다. 네, 이러이러해서 2명밖에 되지 않아서 부득이 폐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반드시 내년도에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시절이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안내를 한다 보면 아이가 반드시 오지 않게끔. 물론 학교는 가겠지만, 안내 가겠지만, 어떤 데는 너무 바빠가지고 코디들이 이런 걸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폐강 문자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수업 개강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언제 전화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2번 하십시오. 예.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다음 주에 3월 2일 날이 지금 언제인지 며칠이죠? 잠시만 제가 볼게요. 날짜를. 3월 2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은 거죠. 지금쯤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자 발송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자 발송 하셔야 됩니다. 수강 안내, 수강 신청이 완성됐다, 수강 신청이 등록되었고, 교실이 언제고, 이런 류의 문자를 지금 보내야 돼요. 감사 인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보내줘야 돼요. 예, 엄마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일이 전화, 만약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또 적으면 일일이 전화하면 굉장히 좋아요. 네. 엄마들과 친문을 쌓으면서 하면 좋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반가워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하는데,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2006년서부터 방과후 이 시장에 와서 늘 방과후 쪽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방과후가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됐습니다. 방과후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 제가 드렸죠. 결국 여러분들이 방과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당연히 뭐 잡이죠. 두 번째, 방과후 티칭의 노하우입니다. 티칭의 노하우. 세 번째는 정말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엄마들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비전을 만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러려면 일주일 전부터 전하고 상담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첫 일주일 전에,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사 인사, 이름이 누군지, 사실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뭐 보긴 했으나 선생님의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이 엄마들은 절대 등록해 놓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저 누구누구 방과후 강사 누구누구입니다. 수강해서 감사 수강 완료되었고요. 수강 안내 인사드립니다. 저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날 첫 번째 필요용품도 어디이고 어느 교실이고 몇 학년 몇 반이고 주의사항들, 필요용품들 이런 것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2주 전에 문자 반드시 보내고, 아이가 적다, 아니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전화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또 언제 해야 돼요? 개강 바로 전날 해야죠.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까지 해야죠. 뭐 매칭, 뭐 정문으로 와서 매칭.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실은 1학년 수업은 선생님 한 바퀴 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도셔서. 컴퓨터 선생님은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학교에. 그쵸? 영어 선생님은 잘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선생님들은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몇 학년 몇 반, 매칭. 그게 어느 입구로 올라와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위치까지도 1학년들에겐 안내를 해주셔야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어요. 아셨죠? 준비물 주의사항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관한 교구 어떻게 하는지, 뭐 첫날 나눠줍니다. 이거 아이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교재를 나눠주지 않고 제가 뭐 보관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에 관한 부분은 다 안내줘야 돼요.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무거우니 아이들 어머니들 좀 아이가 작은 경우 직접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제? 일주일과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위치나 주의사항이고 바로 전날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아셨죠? 문자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다 아시죠?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안 하시죠? 잘 안 해요. 네. 하시는 분만 하세요. 하시는 분만. 왜 그럴까? 왜 안 할까? 이게 문자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나 봐. 그래서 외람되지만 조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첫 수업 끝나면 뭐 하셔야 돼요? 문자 보내셔야죠. 수업 끝났다고, 아이 간다고, 수업 잘 마쳤다고, 학교주도 해주시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 아이 칭찬해달라고, 그런 따뜻한 인사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이 사진도 같이 보내주고 하면 너무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맞춰주신다고 한다면 엄마의 관계, 아이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수업이 그렇게 해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문자 보낼 때 아이들과 보내야 될 거. 문자도 보내지만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될 거. 교재 용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꼭 집어넣고 가져가야 돼.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알림장, 안내문 다 준비하셔서 아이들 하나씩 나눠주시고 다음 시간 안내까지도 문자 넣어주시고 너희 아이들한테도 다음 시간에 꼭 이렇게 만나야 돼 라고 해야죠. 자, 이게 학교 하나시거나 2개 하시면 괜찮은데,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5일씩 가거나 아이가 꽉 가면 20명, 40명 되면 막 200명, 100명 되면 정말 정신없죠. 3월달, 4월달 첫 시간, 첫 주, 둘째 주는 정말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뻗죠? 정말 선생님도 악소리 나죠. 내가 이러려고 방과후 강사 되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들죠. 이거에서 내가 얼마나 떼돌아 본다고 막 이렇게 힘드세요. 근데 그만큼 하시니까 또 그만큼 또 성과가 있으신 거죠, 실은. 그래서 문자 보내고 문자 전해 보내고 가능하면 전화하고 아이들에게 안내문 보내고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학원을 하시든 공부방을 하시든 학습관을 하시든 홈스쿨을 하시든 과외를 하시든 이 프로세스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학원도 해봤고 저는 학습지도 해봤고 기타 등등의 여러 사업을 다 해봤다는 거 다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 다 아시죠? 성공의 포인트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방과후나 사교육이나 또는 공교육마저도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과의 릴레이션십 만들고 학부모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내는 선생님이 어디 가나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리 하셔야 됩니다. 개강 바로 전에 또 준비해야 될 거 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학교에서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만 봤는데 월간 계획서, 차시별 계획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막 어려워하세요. 여기서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차시별 계획서 저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차시별 계획서가 돼야지만 여러분 첫 수업에 떨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수업 자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어떻게 된다? 면접 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의 강점이 무엇이냐? 당신의 강점이 도대체 강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교수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교수법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카리스마 있게 잡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수업에 아이들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느냐. 결국 이거는 교수법의 문제죠. 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교수법은 차시별 계획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시별 계획서와 월간 계획서는 어차피 월간 계획서라는 거는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따오면 되고 월간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차시별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또 기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시별 계획서 어차피 내셔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차시별 계획서를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또는 2주 전부터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그냥 내는 숙제처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는 게 어딨어? 이미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줄줄줄대로 내가 만약 요리면 어떤 요리를 만들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그러면 기초 재료를 다듬고 씻고 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인사적으로 조리를 하고 팀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그걸 포장해서 또 실시한다든가 사진 찍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정말 내가 할 수업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간단히 정리한다. 근데 차시별 계획서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방과후에서 정말 잘하는 선생님. 제가 지금 저희가 벌써 방과후 강사님도 내일도 로봇 선생님 오시지만 6분 맞나요? 항공학, 그리고 국악, 요리, 아니면 보드게임, 로봇 5분 선생님 오셨죠. 5분 선생님 오셨는데 그분들의 강점이 다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서류입니다. 서류를 잘해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국악 선생님 서류에서 다 떨어진다고. 그쵸? 그런 거 못 만든다고. 국악 선생님들, 그러니까 예체능 쪽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그 교육학이나 이런 거를 부전공으로 전공하지 않을 바에는 그런 것들, 또 교육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교수 이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서류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서류가 정말 방과 후에 정말 절반인 것 같아. 그래서 힘들지만 만들어야 된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지금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실은 이것까지만 하시게 되면 개강 준비는 얼추 끝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서류 사전에 요구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월간, 연간, 뭐 안 냈으면 연간은 냈을 거고, 월간 차시별 계획서를 달라고 합니다. 부족한 서류 달라고 할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개강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엄마들과의 연락입니다. 일주일 전, 오늘이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전날 연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또 하나의 준비의 마음의 준비는 정원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결정이죠. 결정인데,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막 자존심도 상하고, 걱정도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 베테랑 선생님 다 똑같아요. 다 걱정하는 거 똑같고, 고민하는 게 사실 똑같은데, 이왕 경력이 없으시고 또 많은 학교를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작은 학교로 한번 해보심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요. 경력이 쌓이면 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이런 엄마 저런 엄마를 만날수록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쌓이고, 그리고 작은 인원을 잘 관리하면 엄마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학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당연 나와주십니다. 여러분 개강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지금의 개강 인원의 딱 2배만 되시게 진심으로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